전반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르래. 일단은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기억나지? 자, 첫 번째, 속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느린에서 빠른으로. 굴절률은 큰에서 작은으로. 임계각은, 그러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이거 기억나지? 그 내용일 거야. 자,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네. 기억은 무조건 맞아. 이게 조건의 하나야. 이게 조건이야. 임계각은 입사각이 90도일 때의 굴절각이야. 반대로 말했지. 임계각은 누가 90도일 때? 굴절각이 90도일 때. 말을 거꾸로 말했어.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이제부터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완전 반대로 말했어. 그 다음에 빛이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진행할 때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질 사이의 편차가 심할수록 이거야. 편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임계각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디귿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왜 임계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를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 A라는 애와 B라는 매질이 있는데 선생님이 A에서 B로 빛을 내보낼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은 이거는 임계각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한테 임계각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냐면, 자, 입사하는 쪽에 굴절률을 분모로 놓고 빠져나가는 쪽에 굴절률을 분자로 놓았을 때를 우리가 임계각의 크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가르쳐 줬지. 이게 사인 IC란 말이야. 그런데 이럴 때 잘 봐. NA는 그대로 놔두고 NA는 건드리지 않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 NB만 계속 굴절률을 작게 하는 거야. 굴절률 작도록, 이게 작아지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그림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A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B의 각도를 이렇게 더 이렇게 작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굴절률이 작아진다는 건. 그지? 그러면 이 상황이면 원래 처음인 상태일 때보다 임계각이 훨씬 더 작아지겠지. 맞아? 또는 두 번째는 NB를 일정하게 놔두고 잠깐만 NB를 일정하게 놔두고 얘를 일정하게 놔두고 NA의 굴절률을 점점 크게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똑같은 그림일 때 이번에는 B 쪽의 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얘를 점점 작게 하겠어, 이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임계각이 작아지겠지. 그치? 지금 디귿에서 말하는 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는 그대로 놔두고 빛이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률이 클수록 이라는 말은 위에 공기가 1인 이 각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얘가 원래 이 각이었다면 점점 얘를 각을 작게 한다면 이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임계각 작아지겠지. 편차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돼? 입사하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의 굴절률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 알았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조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 속력과 파장은 그대로 비례야. 그러니까 만약에 속력이 커, 그럼 파장도 길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안 헷갈리는데 여기서 굴절률이 딱 들어가면 속력이 크면 굴절률은 작아. 속력이 느려야 굴절률이 커.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엄청 헷갈리는 거야.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각도가 들어가잖아. 그치? 파장의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각이 크다는 건 그만큼 파장이 길다는 거니까 각이 클수록 굴절률은 작고 각이 작을수록 굴절률은 크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법선이라는 것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굴절률은 큰 거고 법선이라는 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굴절률은 작은 거야. 알았지?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 가는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시켰을 때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단색광을 입사각 섹터로 매질 A에서 C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가 A, B, C의 굴절률 비교를 할 수 있다. 일단은 A하고 B만 쳐다보자 우리. A하고 B 보면 자 세타보다 얘가 더 작지. 그치?
그러면 굴절률은 A가 큰 걸까? B가 큰 걸까? A와 B에서는 굴절률 누가 더 큰 거야? 굴절률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NB의 굴절률이 NA의 굴절률보다 더 크잖아. 그치? 자,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지금 여기에서 이 반대쪽 빛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거는 반사각이야. 자, 입사각이 세타면 반사하는 각도 세타야. 그치? 쟤는 의미 없어. 쟤는 의미 없고 실제로 우리는 어디하고 어디만 봐야 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당연히 입사각이 더 크고 굴절각이 더 작잖아. 그렇다는 건 굴절률은 B가 더 크고 A가 더 작아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번엔 A하고 C 비교해보자. 자, A하고 C 비교하면 얘는 아예 전반사가 일어났잖아. 그럼 무조건 굴절률은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C가 큰 거야? 당연히 A가 커야지.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무조건 커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거든? 왜냐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빠져나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세 개를 합치면 NC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알았죠? 이렇게 굴절률을 비교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기를 보는 거야. 자, 볼게. 자, 가에서 단색과의 파장은, 자, 파장은 A가 길어요? B가 길어요? 당연히 A가 더 길지. 속력도 누가 빨라요? A가 빨라요. 그러니까 길번은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가에서 입사각의 크기를 증가시켜도 전반사 절대 일어나지 않지. 왜? 속력이 느린에서 빠른으로 나가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가의 그림은 빠른에서 느린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을 크게 벌려도 절대로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2번 맞는 말.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임계각은 당연히 세타보다 작아야 되지.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임계각보다 컸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맞는 말. 자,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아요? B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알았지? 항상 우리한테 질문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굴절률을 비교하는 것은 늘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처럼 굴절률 비교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속력으로 우리 비교해보자. 속력은 반대지. VB의 속력이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VA, 그 다음에 VC의 속력이 가장 빨라요. 알았죠? 그러면 C가 가장 빠르다는 맞는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헷갈리면 절대 안 돼. 굴절률은 각도가 클수록 작은 거야. 각도가 작을수록 큰 거고 속력은 각도가 클수록 빠른 거고 각도가 작을수록 느린 거야. 알았지?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전반사랑 무엇인지 쓰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쓰자. 첫 번째는 뭐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 또는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진행해야 된다. 알았지? 그것만 쓰면 돼요. 이게 인성니네 서술형으로 맨날 물어봐.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임계각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된다. 또는 속력이 느린에서 빠른. 그리고 매질의 상태를 보면 밀한 곳에서 소한 곳. 알았지? 다음에 4번. 자, 잘 봐. 해볼게. 그림은 단색광이 굴절률이 NA인 매질 A에서 굴절률이 NB인 매질 B로 입사할 때 입사각 60도로 진행한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의 굴절률이 NA가 2일 때 B의 굴절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를 분자로 놓는 거야. 늘. 그럼 얘는 NA분의 NB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각도 넣어보자. 자, NB가 얘지. 그럼 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 거 맞지? 얘 몇 도야? 90도지. 그럼 NB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인 90이 분모로 내려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NA가 얘인데 얘는 60도야. 그럼 사인 60도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바꿔보자. NA의 굴절률을 2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얘는 분모가 2분의 NB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그 다음에 사인 90은 1이기 때문에 1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바뀌겠네. 맞아? 그러면
얘는 분모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nb가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nb는 몇이야? 루트 3이네. 맞지? 그래서 nb의 굴절률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굴절에서 배운 그 스넬 법칙 있잖아. 스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대신 뭐만 바뀌었어? 스넬 법칙에서는 굴절분의 입사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냥 굴절률을 먼저 놓고 문제를 푸는 것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굴절률이 먼저 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사인 값의 비율이 전대로 딱 바뀌잖아. 역방향으로. 그지? 그러니까 nb 거를 분모로 내리고 na 거를 분자로 올려서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루트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전반사가 이럴 수 있는 조건 찾아보자. A를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꿔야 돼? 큰 물질로 바꿔야 돼? A를? 이 그림에서. A가 굴절률이 더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커져야 되잖아. 왜?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얘만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게 입사, 얘가 굴절이야. 그러면 입사하는 애를 그대로 놔두면 굴절하는 애가 점점 작아지거나 또는 얘를 그대로 놔둔다면 얘가 점점 커지거나 이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빠져나가는 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입사시키는 쪽의 굴절률이 계속 커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더 작은이 아니라 뭐야? 더 큰이라고 바꿔야 돼. 더 큰. 그 다음에 B를, 자, B가 빠져나가는 곳이야.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꾼다. 이건 괜찮지? 그치? A는 그대로 유지한 채 B를 더 작은 애로 바꾸면 괜찮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입사각을 60보다 크게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말이 되지, 그지? 지금 현재도 전반사 하는데 입사가 60보다 커지면 당연히 더 전반사가 하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에요. 무기가 있어? 잡아 얼른. 저 잡고 싶은데. 돌아다녀? 자, 6번 보자. 여기도 매질 3개 있는 거 보이지? 늘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A, B, C의 굴절률이 큰지 작은지부터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A와 B의 굴절률 비교는 할 수 있어. 그치? 왜냐하면 A하고 B 쪽으로 빛이 입사하다가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하지만 C는 입사하거나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에 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굴절률 비교하자. 자, 누구의 굴절률이 크냐면 NA와 NB를 비교하면 NA의 굴절률이 NB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질문에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C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속력 반대로 하자. 속력은 VA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VC의 속력이 가장 빠르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속지 않을 수 있어. 알았지? 자, P가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한단 말이야. 전반사란 말이 전부 반사지. 빛을 전부 반사시키는데 빛의 색이 어떻게 약해져?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야. 감소한다 아니고 일정하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매질에서의 P의 속력은 아까 선생님 A가 제일 느리고 BC니까 얘 맞네. 됐지? 그 다음에 봐봐. 지금 A와 B 이렇게 붙어있는 와중에도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전반사는 더 잘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얘는 굴절한다 아니고 전반사 한다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니? 서진아? 그리고 선생님이 왜 그때 얘기했잖아. 만약에 내가 전반사를 시킬 때 임계각을 1도씩 작을 때마다 1억을 아껴. 그치? 1억을 아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A하고 B도 전반사를 하지만 A하고 C가 전반사를 한다면 돈을 더 아끼는 경우는 A하고 C일 때잖아. 그치? 이게 더 임계각이 작겠지. 왜? 편차가 더 심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코어와 클래딩을 만들 때 훨씬 임계각이 작아질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위아래 분자와 분모의 굴절률 차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임계각은 작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에 7번. 자, 7번이 좀 처음 본 유형이야, 사실. 작년엔 이런 문제 없었는데 별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PO의 길이와 SO의 길이가 같다? 이거 왜 같을까? 옳지. 얘가 원의 반지름 R이야. 당연히 길이 같지? 그렇다면 자 지금 얘를 사인 값으로 하는 사인 I라는 녀석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결국 PQ지 PQ. PQ의 길이가 빗변분의 높이 사인 값이지. 왜냐면 좀 R을 똑같다고 무시해버리면. 그지? 그 다음에 사인 얘가 굴절각인 사인 R은 지금 RS야. RS가 바로 사인 굴절각의 길이인 거잖아. 맞지? 이게 파장하고 똑같지? 사인 값이니까. 이거를 분모나 분자로 사용해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가 공기에서 그러니까 PQ 쪽에서 여기 요쪽에서 입사를 해서 한 번은 A라는 매질로 들어가는 거고 한 번은 B라는 매질로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럼 우리한테 이거를 측정을 해서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굴절율로 할게. 자 그럼 얘가 공기고 얘는 매질 A거나 매질 B야. 그럼 이럴 때는 굴절율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해. 그럼 자 하나는 N 공기분의 N A를 만들 거고 하나는 N 공기분의 N B를 만들 거야. 대신 길이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NA는 RS의 길이가 NA잖아. 맞지? 맞아? 그러면 RS의 길이가 NA면 RS가 어디냐면 여기잖아. 딱 찍어진지 보자. 여기. 몇이 RS? 2지. A일 때. 맞아? 그러면 2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지?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기가 여기야. PQ. 여기 길이가 PQ란 말이야. 그럼 PQ가 여기 3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NB에서는 RS가 B는 어디냐면 딱 만나는 지점이 여기야. B도 역시 분모가 2네. 맞아? RS 분모 2. 그리고 분자는 여기 4지. 맞아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잖아. 분모 똑같으니까 없앤다고 생각하면 NA와 NB의 굴절률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커? NB가 더 크지? NA는 3이고 NB는 4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볼게. 입사각은 빛이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 임계각은 자 N 공기에서 N 공기가 여기겠지. 그렇다면 공기에서 A로 갈 때가 임계각이 클까? 공기에서 B로 갈 때가 임계각이 클까? 큰 거 물어봤어. 작은 거 말고 큰 거. 임계각이 큰 거. 임계각이 어떤 게 더 커? 편차가 작을수록 임계각은 크잖아. 그러니까 공기에서 A로 갈 때가 임계각은 더 크고 공기에서 B로 갈 때가 임계각은 더 작아야지. 편차가 심할수록 작다고 분명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임계각은 빛이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야. 맞지? B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더 크다. 입사각, 임계각은 빛이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B에서 그렇지. 편차가 더 심하니까. 이해되지? 그 다음에 니은. 반원형 모양의 매질을 사용해야 진행 방향이 꺾이잖아. 그러니까 반원형 모양의 물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 왜냐면 여기에 모든 파동은 파면에 수직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파면을 하나 그려줘 보자. 이 접선이 파면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 수직이니까 꺾여 안 꺾여? 안 꺾이지. 그 다음 입사할 때도 지금 원통이 딱 이 물통 자체가 매질이 바뀌는 구조가 이 물통인 거야. 그럼 물통의 파면을 그리면 여기 수직이니까 꺾여 안 꺾여? 안 꺾여.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반원형 물통으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에서만 굴절이 일어나고 바깥쪽이나 저 물통하고 만나는 저 바깥쪽에서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반원형 물통을 사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니은 맞고 빛이 A에서 B면 굴절률이 작은 에서 큰이잖아.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로 진행을 해야지. 알겠죠? 굴절률이 큰에서 작으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굴절률 저기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임계각은 누가 더 작아? B에서 공기로 갈 때. 알았죠?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잘 봐. 지금 매질이 사실은 3개지. 바깥에 공기층이 있고 N1이 있고 N2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 굴절률 비교를 해보면 N코어의 굴절률이 N클레딩의 굴절률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맞지? 속력으로 보면 V1의 속력이 V2의 속력보다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에서보다 빠르다야, 느리다야? 느리다. 이게 코어, 이게 클레딩. 다음에 굴절률은 N1이 N2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맞지? 그지? 그 다음에 N2가 작을수록, 자, N2가 작으면 임계각이 어떻게 돼? 임계각 어떻게 되니? 얘가 작아져. 그러니까 클레딩의 굴절률이 작아져. 그럼 임계각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아우, 나 이것들 어떡하지? 진짜. 아, 나 진짜 어떡해. 자, 얘가 코어야. 얘가 클레딩이야. 응? 그런데 지금 N2가 작다는 건 코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얘만 지금 작게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각이 그대로 놔두고 얘가 원래는 이렇게였는데 점점 얘를 이렇게 작게 하겠다는 거야. 인계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야 되잖아. 커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니? 이해되니, 유나? 아우, 이 진짜 왜 이래? 진짜 미쳐버리겠다 또. 아,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가들아. 얘가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사각은 똑같아.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빠져나가는 곳의 굴절각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두 번째 실험에 똑같이 입사하는 거는 그대로 각도를 유지한 채로 내가, 자, 둘 다 세타야. 세타를 유지한 채로 얘만 각도를 훨씬 작게 했단 말이야. 누가 전반사가 일어나기가 쉬워? 얘가 쉽지. 그렇다는 건 살짝만 꺾으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임계각은 누가 더 작아? 얘가 작잖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됐어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입사하는 애를 그대로 놔두고 얘의 굴절률을 작게 한다는 건 각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당연히 임계각 작아지겠지.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의 임계각은 어디냐면 여기 부딪히는 요 부분이 현재 여기 부분이 임계각이 만들어지는 곳이잖아. 얘는 임계각보다 크지만 저 그림에서는. 그렇다면 임계각이 작아진다면 우리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 거야.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가 임계각이 작아지려면 각이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법선 그어볼게. 여기 법선은 이만큼 각도. 얘는 법선 세워보면 이만큼이야. 더 작아졌지? 맞아? 임계각이라는 게 더 작아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상황에서 보면 지금 공기와 N1 사이에 굴절각이 커진 거잖아. 그럼 임계각도 어떻게 돼야 돼? 입사각도 어떻게 돼야 돼? 왜 우리 그 스넬 법칙에서 이게 삼각비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도 어떻게 되니? 당연히 커져야 돼. 비율이니까. 한쪽은 커지는데 한쪽은 작아지는 건 없어. 뭐냐면 이거는 뭐 N1이 작을수록 이라는 건 그냥 그런 조건일 때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야. 한쪽만 작아질 수는 없단 말이야. 매질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건 통째로. 근데 매질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의 굴절각이 커졌어. 그럼 입사각도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커져야 돼. 이해돼요? 매질을 들어서 아예 다른 굴절률이 작은 애로 이게 바꿔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스넬 법칙은 늘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굴절각이 커졌잖아. 그럼 입사각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커진다는 건 얘가 크게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니까 얘도 맞는 말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어렵고 항상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야, 제가. 엄청 헷갈리거든. 이럴 때는 짤 없어. 그냥 그려봐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념. 한쪽은 만약에 분모가 일정한 채로 임계각이 작아지려면 위에 분자의 굴절률이 계속 작아져야 돼. 이러면 임계각이 작아져. 근데 반대로 분자가 일정한 채로 임계각이 작아지려면 분모의 굴절률이 계속 커져야 돼. 이해되지? 왜냐면 아까 그림하고 반대 상황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반대 상황의 그림을 생각해보자. 만약에 똑같이 두 개라고 해볼게. 자, 입사하는 각 똑같아. 입사하는 각 똑같이 세타로 입사를 시켜. 자, 둘 다 세타야. 세타인데 아까처럼 하나는 이만큼이고 하나는 둘 다 이만큼이야. 똑같은 그림이야. 그런데 얘를 자, 처음에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윗부분, 빠져나가는 부분, 여기 윗부분 일정하게 하고 입사시키는 쪽에 굴절률을 작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그대로 한 채로. 그럼 뭐가 심해지는 거니? 빠져나가는 쪽과 입사하는 쪽의 빛의 굴절률 차이가 심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계각은 얘가 훨씬 작겠지. 이해돼요? 편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임계각 크기는 늘 작아져. 그러니까 한쪽은 일정하게 하고 분자가 계속 작아지거나 굴절률이, 또는 분자를 일정하게 하고 싶으면 분모의 굴절률이 계속 커지거나 하면은 임계각은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알았지? 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답은 5번이에요. 어렵지, 그지? 그래서 이게 마냥 쉽지 않아요. 정말 헷갈려. 전반사 헷갈리잖아. 근데 뒤에 간섭은 더 어려워. 어제 동산 애들 간섭했는데 막 죽으려고 해. 너무 심란하다,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해서. 자, 9번 볼게. 얘도 선생님이 최대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일단은 매질이 몇 개예요? 3개죠. 3개면 3개의 매질의 굴절률을 먼저 찾는 거야. 굴절률을 찾는 방법은 각도로 찾아. 별거로 찾지 마. 그럼 일단 여기 부분 보면 여기 부분에 이각하고 이각이야. 누가 각도가 더 크니? B가 크지. 그렇다면 굴절률은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잖아. 그럼 일단 NA의 굴절률이 N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자, 이번에는 B가 커, C가 커, 각이? C가 크지? 그렇다는 건 굴절률이 누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잖아. 결국은 NC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는 거네.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코어로 만들었어. 그럼 B를 클래딩으로 만들 수도 있고 C를 클래딩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임계각을 더 작게 해서 클래딩을 하고 코어를 만들고 싶다면 A를 선택하면 C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볼게. 자,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이 세타는 임계각보다 어떤 애야? 큰 애야, 무조건.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물질의 굴절률의 크기는 A, B, C이다. 그럼 얘도 맞네. 그 다음에 클래딩을 만약에 내가 B로 만들었어. 그럼 코어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 A여야지. 굴절률이 더 큰 애가 코어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팁은 무조건 어떤 매질이 3개든 2개든 4개든 나와 있을 때 반드시 굴절률 비교를 먼저 해놓고 그 굴절률의 역방향인 속력의 비교를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알았지? 네, 답은 3번이에요. 10번은 좀 지울게. 자, 이게 이제 광통신이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송신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 자, 송신기는 무슨 신호를 무슨 신호로? 무슨 신호를 무슨 신호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게 송신기. 그 다음에 수신기는 반대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수신기. 우리들이 보고 이렇게 보는 RGB가 들어있는 어떤 영상물은 다 전기 신호야. 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수신기가 하는 일이야. 그럼 송신기. 그럼 송신기를 통과한 빛은 광섬유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을 이동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정보를 빛 신호로 변환시킨 후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다. 당연히 맞아요.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해. 광증폭기를 사용하여 빛신호를 증폭하겠지, 당연히.
외부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아 혼선되기 쉬우며 이거는 아니지. 혼선되기 쉬운 거는 그냥 구리도선이야. 구리도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광섬유는 끊어졌을 때 당연히 연결하기 어려워.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알았죠? 네, 4번이에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선생님이 비탄성파라고 했지. 그래서 전자기파는 항상 속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언제만 속력이 똑같냐면 진공 중에서는 속력 일정. 늘 일정하지는 않아. 진공 중에서만 일정해. 그렇다면 잘 봐. 매질이 없어도 전파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가시광선이다. 진공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맞고. 진동수가 클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파장에 반비례. 진공에서의 속력은 어떻다 그랬어? 일정하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알았지? 그래서 얘가 틀렸어. 속력은 일정하다. 알았지요? 우리가 아는 빛 있잖아.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우리 왜 광속 불변 원리 기억나지? 광속 불변 원리의 우리 개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앞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썼잖아. 그 똑같은 개념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인데 지금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니네가. 자, 실제 이렇게 축이 3개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얘가 뭐 Y축, 얘가 뭐 만약에 X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Z축인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일 때 전기장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Y축을 따라서 세로로 움직이는 파동이 전기장이야.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에 자기장이라는 녀석은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이 X축. 그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포인트를 찍어서 만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줬잖아.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그 원형 도선을 놓으면 유도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라고 가르쳐줬지? 왜냐면 전기장의 세기가 늘 일정한 게 아니라 파동이 움직이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델타 파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유도전류가 반드시 흘러. 알았지? 자, 그리고 전기장의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장의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역시 뭐라고 불러? 파장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의 길이는 항상 같아야 돼.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전기장의 파장이 최대가 돼. 그럼 자기장의 파장도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둘이 같은 포인트를 찍으면서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알았지?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크기 최대야, 최소야? 최대라고 말을 해야지. 이런 건 없어. A는 전자기파의 파장이다. 그래서 2번만 맞아요. 디귿만 맞아. 알겠지? 둘은 같이 다녀. 베프야, 베프.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커지는 거야. 알았지? 다음에 14번. 다음은 전파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전파 있잖아. 전파가 사실은 두 종류가 섞여 있어. 전파 중에 마이크로파와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 두 개를 합쳐서 전파라고 불러요, 사실. 알았지? 하지만 그 중에 진동수가 더 큰 게 누구일까? 마이크로파. 파장이 더 긴 애는 누굴까? 라디오파. 그럼 회절이 더 잘 되는 애는 누굴까? 회절이 잘 되는 애는 멀리 잘 퍼지는 애. 라디오파. 그래서 라디오파는 말 그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있지? 얘네들을 수신할 때는 송수신할 때는 라디오파야. 하지만 무선 통신들 있잖아. 휴대폰 우리 기지국에서 무선으로 잡잖아. 이런 건 마이크로파야. 위성통신 같은 것들. 알았지? 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마이크로파보다 긴 영역대의 파장이야.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라디오파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다음에 자, 우리한테 감춰놨지만 우리 다 찾을 수 있어. X선 앞에 있는 애가 감마선. 다음에 적외선 뒤에 있는 얘는 마이크로파.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라디오파.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있어. 우리한테 맨날 연습을 시키는 보통 모든 교재들은 왼쪽이 감마선이고 오른쪽이 라디오파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뒤집어 놓는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뭘 봐야 돼? 파장이나 진동수라고 써져 있는 이 글씨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파장이 얘가 되게 짧잖아.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지. 그러니까 이쪽이 감마선이 맞는 거야. 이거가 없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A는 투과력이 강하고 암치료에 이용된다. 당연히 맞아요. B는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 리모컨? 아니, 이거는 누구냐면 적외선이야. 리모컨에 사용되는 건 적외선입니다. C는 물체에서 방출되면 열작용. 아니, 이것도 적외선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둘 다 적외선이야. 답은 1번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가가 적외선, 나가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다가 자외선. 됐어? 자, 파장은 가의 전자기파가 다의 전자기파보다 짧다야 길다야? 파장. 적외선이 길어, 자외선이 길어? 적외선이 더 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 짧다 아니고 길다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속력은 나의 파동과 다의 파동이 같다. 맞지? 진공에서 속력은 다 같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다의 전자기파는 적외선 아니고 자외선.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됐어요?